얘야, 이 통장 네가 가져라. 여기 든 돈이 아마 10억은 넘을 게다. 달리는 차 안 엔진 소리만 들리던 정막을 깨고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급브레이크를 밟고 말았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내민 낡은 헝겊 뭉치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 차가운 시멘트 위에 앉아 나무를 파시고 당신 몸 하나 돌보지 않아 구멍난 양말만 신으시던 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10억이라니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3남매입니다. 위로 잘 나가는 형님이 계시고 둘째 누나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장남인 형님네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도시의 브랜드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끌고 다닙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집구석에서 우리 어머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형님네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큰 소리를 칠 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장남이라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파렴치한 계약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형님네 집에서 사실상 무임금 파출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수님은 맞벌이를 핑계로 집안일이며 아이들 등하원까지 전부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고 헉헉거리며 아파트 언덕을 오를 때 형수님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동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전을 부치고 설거지통에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도 형수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간이 좀 짠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애들 교육에 방해가 되어라며 사사건건 눈치를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지난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뵈러 형님 댁에 들렀는데 거실 식탁 위에 낯선 종이 뭉치가 놓여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유명 실버타운과 요양원 팜플렛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형수님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어머니 계시니까 거실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애들 방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저 작은 방을 어머니가 차지하고 계셔야 해?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설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는 게 예의 아니야? 그게 효도라고. 형님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알지. 조만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안 그래도 그 방 옷방으로 개조하려고 견적 뽑아놨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를 이제 와서 짐짝 취급하며 방까지 뺏으려 하다니요. 거실 구석에서 이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칠어진 손마디만 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힘없는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그날 저녁 터지고 말았습니다. 형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요양원 팜플렛을 어머니 앞에 밀어놓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 또래분들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이제 골병들 지경이라 어머니도 이제 좀 편히 쉬실 때 됐잖아요. 말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사실상 고려장을 지내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알을 씹지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니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가방을 꺼내 당신의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셨던 분이라 그 수모를 당하고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이라니요. 어머니, 짐 싸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제 말에 형수님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말은 참 쉽게 하시네. 도련님 지금 사업 망해서 그 좁은 빌라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넓은 아파트에서도 모시기 힘든 게 노인인데 도련님이 무슨 수로요? 자신 있으면 데려가세요. 대신 나중에 힘들다고 다시 데려오기 없기에요. 형님 또한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제 눈을 피하며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사실 제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시작한 사업이 고꾸라지면서 지금은 낡은 빌라에서 겨우 숨만 쉬며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에게도 미안한 일이었지만 이대로 어머니를 저 지옥 같은 곳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가요. 저랑 같이 가요. 대궐 같은 집은 아니어도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낚아채듯 들고 형님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형수님이 잘 가시라며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막내야, 잠시 차 좀 세워보련다.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품속 깊은 곳에서 헝겊으로 겹겹이 쌓인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조심스레 매듭을 풀자 나타난 것은 낡고 빛바랜 통장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제 무릎 위에 올려두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통장 내가 가져라. 여기 든 돈이 아마 10억은 넘을 게다.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 너희들 몰래 사두었던 저기 변두리 땅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곳이 신도시 택지로 지정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단다. 큰애가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을 펼쳐 확인한 잔고에는 정말로 0이 몇 개인지 셀 수조차 없는 거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10억 7천만 원.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아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당신 입에는 고기 한 점 넣는 것도 아까워하시던 어머니의 손에 이런 거금이 들려 있었다니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돈이면 형님 내서 그렇게 구박 안 받아도 되셨잖아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돈이 무섭더구나. 내가 이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큰애랑 며느리가 나를 진심으로 대했겠니? 아니면 저 돈을 보고 대했겠니? 나는 그저 늙은 애미로서 자식들의 진심이 보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알겠더구나. 나를 짐짝 취급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준 건 사업 실패해서 본인 코가 석자인 우리 막내뿐이라는 걸 말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목이 메어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큰 돈을 쥐고도 큰아들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당신의 자리를 지키려 노력하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는 친정엄마보다 더 정성으로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보상금으로 도심 근처에 공기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가장 넓고 햇살이 잘 드는 방을 드렸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화초도 마음껏 키우실 수 있게 작은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몇 달 뒤 형님 부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형수님은 들어오자마자 제 아내의 손을 잡으며 평소엔 쓰지도 않던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도련님,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이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저희가 요양원 말씀드린 건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했던 오해인 거 아시죠? 장남인 저희가 모시는 게 도리인데 막내가 고생이 많네. 자, 어머니 짐 싸세요. 저희가 새로 큰 아파트 계약했거든요. 형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막내야. 너 사업도 힘든데 어머니 모시는 거 부담스럽잖아. 이제 형이 책임질게. 어머니, 저희랑 가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차를 마시다가 형님 부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다. 돈이 없을 때는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내쫓더니 이제 돈 냄새를 맡고 찾아왔느냐? 내 방을 옷방으로 만든다고 견적까지 뽑았다던 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다. 형수님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가거라. 내 돈 한 푼도 너희에게 갈 일은 없을 게다. 이 돈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잡아준 막내와 며느리를 위해 쓸 것이고 남은 것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형님 부부는 한참을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어머니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는지 발소리가 멀어지더군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효도란 계산기로 두드리는 게 아니란다. 진심은 언젠가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저는 오늘 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뒤늦게 돈을 보고 찾아온 형님 부부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문을 굳게 닫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효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으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